안녕하세요, 하봉수입니다. 오늘은 인탑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꽤 여러 번 다룬 종목인데요. 사실 이 인탑스는 한 2주 전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었고, 뭐 한 6, 7개월 전에도 뭐 이렇게 한번 7개월 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. 최근에 뭐 주가도 워낙 급등과 급락을 하고 있고, 주가의 변화도 심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또 준비해 봤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 도달로 급락한 인탑스 재매수를 시작했는데 과연 자사주 매입을 기회로 반등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뭐 인탑스는 뭐 지난번에도 이게 지금 쓴 게 워낙 많으니까 좀 잘렸는데요. 이제 인탑스는 지난번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어, 그, 플라스틱 케이스 제조업체죠.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갤럭시 S21도 만들고 한 거 봐서는 갤럭시 S22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폴더블 폰 케이스도 만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기 일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런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뭐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도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SD 바이오 센서의 이 진단 키트 케이스를 납품하면서 이제 매출이 뭐 급상승한 경우였죠. 그래서 순이익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도 순이익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뭐 정말 저렴할 때 샀다가 이제 34,000원의 목표가 도달해서 한번 매도하면서 그 34,000원대 다시 샀죠. 그리고 29,000, 3만원대 계속 다시 샀는데 SD 바이오 센서에 납품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수혜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평균 매수가가 27,000원 정도 됐었는데 생각만큼 SD 바이오 센서 매출이 뭐 급성장하지 않고 좀 정체되는 모습도 보여서 목표가를 뭐 61,000원까지 놨다가 43,300원으로 수정을 했죠. 왜냐면 이제 SD 바이오 센서나 코로나 수혜주가 그 효과가 크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렇지만 체질 개선도 됐고 여러 다른 회사에도 납품하고 어느 정도 회사가 체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굳이 뭐 손절매할 필요는 없지만 목표가는 한 6만원에서 4만원대로 낮췄는데 그렇게 계속 보유하다가 이제 뭐 2만원대까지도 막 떨어졌어서 마음고생을 좀 하다가 최근 막 급반등을 해서 이제 2월 3일 날 이제 예약 매도 해놓은 게 43,300원 해놓은 게 시초가가 이제 44,850원이 되면서 이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도달을 했죠.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롭게 세운 목표가는 46,500원인데, 이건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면 항상 이제 목표가를 좀 높여서 다시 또 분할 매도하지만, 목표가에 도달하면 이제 또 하락했을 때도 팔리게 또 두 가지로 요즘엔 걸어놓고 있죠. 자동 감시를. 왜냐면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거는 주가가 최근에 평균적인 것보다는 급상승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급하락을 할 수도 있어서 올라가면 또 목표가 도달했다고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더 추가 상승할 여력도 있으니까 더 높게도 또 추가 매도 주문을 넣지만 또 이제 떨어질 때도 대비해서 매도 주문을 양쪽으로 걸어 놓는데 어떻게 된 게 급등하고 목표가 도달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하루 만에 거의 이날 뭐 꽤 많이 떨어졌죠. 한 12%막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37,000원에 매도 체결이 돼서 다시 또 오를까 해서 48,000원으로 다시 또 추가 더 오를 때 매도 걸어놓고 한 34,0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또 매도가 되게 이렇게 해놨죠. 그러면서 3만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야겠다 해서 신규 주문 자동 매수도 같이 넣어놨죠. 파는 것도 주문 넣어놓고 다시 살 것도 넣어놓고 그래서 급락해서 3만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하면서도 34,000원에 또 매도도 걸어놨죠. 그래서 근데 2월 11일 날 주가는 막 계속 폭락을 해가지고 뭐 최근 러시아 사태도 있고 뭐 주가 흐름이 안 좋았으니까 계속 우수수 떨어지면서 인탑스도 우수수 떨어지면서 이제 2월 11일 날 34,000원에 추가로 매도가 됐죠. 그러면서 계속 떨어져서 이제 한 31,000원까지 막 떨어지니까 이게 과연 3만원까지 떨어질까? 3만원까지 안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면 속쓰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31,750원에 2월 16일 날 이제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. 매수 주문을 넣고 일부 원래 3만원에 살려고 했던 것 중에 일부를 31,750원에 매수를 했고요. 근데 지켜봤는데 3만원까지 떨어지긴 했어요. 3만원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아주 잠깐 3만원을 찍고 올라왔더라고요.
29,900원까지만 떨어졌어도 좋았는데 2월 17일 날 목요일 날 내가 3만 원에 3만 원까지 떨어지면 자동 매수 되도록 주문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3만 원에 너무 잠깐 떨어졌다 올랐나 봐요. 그래서 주문만 들어가고 체결은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신규 주문 자동 매수 넣어놓은 거는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3만 100원으로 넣어놓을 걸 그랬어요. 3만 100원으로 넣어놓을 걸 괜히 3만 원에 해놔가지고. 근데 모르죠. 뭐 3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만 원에 매수 걸어놓은 게 주문은 들어갔는데 체결이 안 돼서 3만 원에 못 사고.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막 5% 갑자기 급등을 했죠. 그래서 왜 급등했나 보니까 자사주 취득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. 공시를 했더라고요. 자사주도 취득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제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어쨌든 32,500원까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최근 러시아가 이제 뭐 전쟁을 안 할 것 같다, 할 것 같다 말이 많죠. 그래서 뭐 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또 하락할 수도 있고, 그래서 3만 원까지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체결이 되겠죠. 다시 주문을 넣어놨으니까. 3만 원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3만 원까지 떨어지면 사겠다 이렇게 했지만 무조건 3만 원만 고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근처 왔으니까 31,750원에도 일부 사놓긴 했는데 3만 원까지 다시 떨어져서 추가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찌됐든 이제 주가는 올랐다. 자사주 취득한다고 해서 좀 올랐다. 그럼 자사주를 얼마나 사냐?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이 인탑스가 자사주를 계속 사고 있어요. 20년에 20억 정도를 샀고요. 그리고 21년도 작년은이죠. 작년에 30억, 50억, 50억, 130억을 샀습니다. 그리고 2월 18일 날 공시 뜬 게 그 공시를 보면 요게 이제 그 공시 시스템에 공시 올라온 건데요. 2월 18일 날 30억 원어치 사겠다. 주주 안정, 주가 안정 뭐 이런 것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사겠다 해서 올해도 그러니까 3년째 20년, 21년, 22년 3년째 계속 자사주를 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또 5%나 오른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30억 원을 산다고 하면 지금 32,500원이니까 한 33,000원 정도에 산다고 치면 한 9만 주 사게 되겠죠. 물론 얼마에 사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9만 주 정도는 사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전체 주식수 대비로는 한 0.53% 추가 매수하게 될 것 같다.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사주를 취급할 때는 자사주를 매수할 때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. 지금 요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어요. 2020년도 2월 달에 사서 3월 달까지 이제 자사주를 했는데 2020년도 뭐 2월 3월 달 이렇게 보면 네. 이렇게 보면 뭐 이때 뭐 그렇게 뭐 주가가 막 확 오르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횡보한 걸 볼 수 있죠. 네, 이렇게 보면 2월에서 3월 요때쯤인 것 같은데 2월에서 3월 요때쯤 했는데 뭐 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도 하락했었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막 급상승을 했죠. 그리고 작년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또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. 작년에는 언제 샀냐면 8월부터 약 한 10월까지 8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자사주를 샀는데 약 한 8월부터 이때부터 10월까지 뭐 최저점까지 한 건 아니죠. 거의 최저점까지 8월부터 10월까지 쭉 계속 하락하는 시기에 자사주 매입을 해요. 근데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또 올랐죠. 여기도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올랐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이 자사주를 매입할 동안 주가가 떨어질지 이번에도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서는 주가가 다시 오를지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3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좀 반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제 그 지난번 영상 올리고 나서 그 몇 가지 그 회사에서 공시를 한 게 있죠. 일단은 그 요렇게 매출액 및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4분기 실적 발표라는 거는 이제 작년 실적 발표를 한 거죠. 그래서 2021년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완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뭐 품목별로 자세하게 그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건 아니고 이 정도 순이익이 났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 공시를 한 거죠. 근데 이렇게 그냥 1년 단위로만 그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분기별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시면 2020년 재작년이고 이건 작년인데 작년 4분기까지 해서 1년에 한 800억 정도, 803억 정도 순이익을 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. 근데
4분기만 놓고 보면 한 151억 정도 순이익을 낸 거다. 그래서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좀 늘었지만 그 순이익은 220억에서 151억 정도로 줄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1년 전체적으로 보면 재작년에는 540억이었는데 작년엔 800억 정도로 47%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 4분기에는 순이익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이제 순이익의 증가 폭은 3분기까지 누적은 100%였는데 많이 줄었다. 이제 요 3분기 때부터 재작년 3분기 때부터 SD 바이오센스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거든요. 그래서 한 재작년 3분기부터 올해 한 1분기까지가 굉장히 좋았고 조금 이제 SD 바이오센서에 대한 매출은 여기도 보면 뭐 그 요 금형 및 기타 부분이 이제 SD 바이오센서나 이런 그 의료기기로 납품한 비중인데 매출 비중이 29%까지 차지했다가 줄어서 이제 3분기 때는 10%까지 줄었죠. 4분기는 이런 세세한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4분기 실적 발표도 한번 봐야죠. 그래서 그 4분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SD 바이오 센서에 납품할 때 그 이익률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그 휴대폰 쪽에 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순이익도 많이 80%, 순이익의 80%를 그 IT 디바이스 휴대폰 부분에 차지한 걸 보면 이때 S22나 뭐 이런 걸 많이 납품했으려나요? 하여튼 그 휴대폰에 대한 그 케이스 납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3분기 때 많이 매출이 늘었고 4분기 때는 좀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800억 정도의 작년 순이익을 올렸고 재작년보다는 한 47% 늘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발표한 게 있죠. 배당을 하겠다라고 또 2월 10일 날 제가 영상 찍고 나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2월 10, 배당은 주당 420원 정도 하겠다. 그래서 한 70억 정도, 70억 정도를 써서 배당을 하겠다. 그래서 그 현재 시가 기준인 32,500원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은 1.38% 정도 되고요. 한 70억 정도, 재작년 번 거에서 한 70억은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작년에 그 자사주 매입을 한 거는 한 130억 정도 됩니다. 2021년도에. 그래서 130억과 배당 70억까지 하면 한 200억 정도를 주주 환원 금액으로 쓴 셈인데, 순이익이 한 800억이니까 800억 대비로 한 25% 정도, 순이익이 한 25%는 주주 환원을 위해 썼다라고 볼 수 있고, 어떻게 보면 SD 바이오센스에 납품하면서 순이익이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 많이 번 돈을 자사주 매입하는데 좀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고, 그 자사주가 확실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회사 입장에서는. 근데 매입하는 동안 또 주가가 하락할지, 또 그 자사주 매입 끝나고 나서 오를지, 아니면 지금부터 오를지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어찌됐든 3만원 정도면 꽤나 싼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살 생각인데, 3만원보다 더 떨어질지, 뭐, 그것까지는 모르죠. 근데 3만원이 왜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느냐, 그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이제 ROE,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죠. 근데 ROE 한 11을 유지할 것 같다. 회사가 체질도 개선했고, 물론 이제 작년은 요거를 이제 좀 잘렸네요. 좀 줄여서 보면 작년은 14.94%로 한 15% 정도 됩니다. 작년에 이제 SD 바이오센서 납품도 하고 순이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4, 5%막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삼성에만 납품하고 휴대폰 케이스에 삼성에 엄청나게 의존하는 회사였다면 이제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그 의료기기인 그 진단 키트죠. 그 코로나 진단 키트 케이스도 납품하면서 그 거래처도 다변화되고 수익률도 좋아진 이런 상황인데 그 작년에는 의례적으로 한 15%까지 굉장히 이제 그 ROE가 높았지만 계속 이렇게 높을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10일까지는 ROE를 한 10일까지는 유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ROE 한 10일을 유지한다고 하면 10년 후 주가가 한 10만 9천 원 정도 예상이 된다. 근데 지금 올해 매도 목표가인 46,500원까지 오르면 10년 후에 10만 9천 원이 된다고 했을 때 복리 수익률이 10%인데 3만 원에 사면 10년 후 10만 9천 원이 된다고 했을 때 복리 수익률이 15%다. 저는 이제 15%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3만 원 정도면 꽤나 싼 가격이라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근데 그 3만 원을 딱 매수 희망가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3만 원에만 딱 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3만 원 근처 왔을 때 적당히 살려고 했는데 3만원 딱 찍고 올라가는 바람에 못 샀고, 그냥 한 31,750원에 조금 산 게 있다. 근데 3만원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. 그래서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, 더 떨어지면 또 이제 다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고, 어찌됐든 매도 목표가는 46,500원 정도다. 그래서 ROE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한 15%그 예상이 됐지만,
이제 올해는 이제 그 작년처럼 15%를 유지한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이제 15%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5년 평균도 한 8%밖에 안 되고요. 그렇지만 회사 체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ROE 11은 유지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죠. 그래서 앞으로도 ROE 11을 꾸준히 유지하는지는 모니터링 해야겠지만 ROE 11을 유지한다면 3만 원 정도는 사도 괜찮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3만 원까지 다시 떨어진다면 살 수 있고 요즘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서 뭐 고민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든 안 하든 현재 저도 뭐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아니 여러 가지는 아니고 한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전쟁이 나건 안 나건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뭐 물론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나면 정말 피해가 크겠지만 뭐 외국에서 전쟁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뭐 변동이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 본업은 할 거 아니에요. 그처럼 그 어찌됐든 내가 당장 내일 일하고 내일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꾸준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회사라면 전쟁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이 사업을 뭐 하고 내가 사업을 뭐 전쟁 일어난다고 해서 접고 다시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것처럼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살아남을 회사라면 이제 단기간에 그런 외부 변수에서 주가가 급락한다고 해서 쉽게 팔기보다는 적정한 가격에 다시 사고 또 너무 급격히 올랐을 때는 또 팔고 뭐 이런 방법을 또 취해야겠죠. 어찌됐든 개인적으로는 3만 원 정도는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고 46,500원까지 올라준다면 팔지만 꼭 46,500원까지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굳이 이 가격이 된다면 팔겠다. 좀 일부 팔겠다. 뭐 이런 생각인 거죠. 어찌됐든 인탑스는 체질도 개선됐고 회사가 좋아진 상태라서 ROE 11은 유지하지 않겠나 하는 게 예상인데요. ROE 11을 유지하는지 또 모니터링 계속 해야겠죠. 어쨌든 인탑스는 최근에 뭐 주가 변동폭이 워낙 심한 회사였고 그래서 이익 실현도 좀 했지만 다시 재매수도 하고 있다.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영상 중에 또 틀린 부분이 있거나 또 저랑 의견이 틀리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그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그럼 또 한 주간 성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